우리 집 강아지, 정말 가족이나 다름없죠. 근데 만약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 아이한테 끔찍한 의료사고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그 찢어질 듯한 마음의 상처, 과연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실제 있었던 아주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 맞아요. 누군가에겐 그냥 동물이겠지만 우리에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들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깊고 끈끈한 유대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초코라는 강아지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을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법의 한계에 대해서도 짚어볼 겁니다. 이어서 법원의 아주 놀라운 판결을 알아보고 법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 변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내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팁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초코의 비극입니다. 정말 평범했던 동물병원 방문이 어떻게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는지 민지 씨와 그녀의 반려견 초코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민지 씨에게 6년이나 함께한 초코는 그냥 동물이 아니었어요. 가족 그 자체였죠. 어느 날 초코가 발바닥을 자꾸 핥아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수의사가 피부병 치료랑 중성화 수술을 같이 하자고 권유한 거예요. 간단한 수술이다 이 말을 믿고 맡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술 부위가 벌어지고 피고름이 나기 시작한 거죠.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초코는 다른 병원에서 괴사한 조직을 다 잘라내는 정말 큰 수술을 또 받아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민지 씨는 결국 그 수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마음 아픈 현실과 딱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의 이 뜨거운 감정과 법의 차가운 정의 사이에 놓인 아주 커다란 간극입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하고 어쩌면 좀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대한민국 민법에서는요, 동물을 생명체가 아니라 물건으로 봅니다. 네, 맞아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끼는 자동차나 텔레비전이랑 법적으로는 똑같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황당하죠? 이 대비 정말 극명하지 않나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인데 법의 눈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다는 거. 바로 이 차갑고 냉정한 현실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제 명확해지죠. 내 물건이 망가졌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 강아지 치료비는 물어주면 됐지 무슨 위자료까지 달라는 거냐는 주장이 과연 법원에서 통할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순서, 법원의 정말 놀라운 판결입니다.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법원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법원은 민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수의사한테 치료비 전액은 물론이고 민지 씨가 겪었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그 이유예요.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반려동물은 소유자와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물건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인정한 겁니다. 와, 법적으로는 물건이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법이 드디어 인정한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획기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 네 번째 파트에서는요. 법의 해석이라는 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1971년에는 대법원이 직계가족 아니어도 형제자매처럼 가까우면 위자료 인정해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1982년에는 물건이 망가져서 속상한 건 그냥 물건값에 포함된 걸로 치자 라는 판결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2021년 마침내 법원이 반려동물과의 이 끈끈한 관계를 특별한 사정이라고 딱 인정하면서 별도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법도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변화는요, 법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이나 되는 시대잖아요.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인식을 법이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법적 이야기를 우리 모두를 위한 아주 실용적인 조언으로 바꿔볼 텐데요. 내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하고 또 뭘 해야 할까요?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고요. 둘째, 모든 기록과 증거를 악착같이 모아야 합니다. 셋째, 현실적인 보상액을 기대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감정에만 호소할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 내 반려동물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입증해야 해요. 왜냐면 법은 기본적으로 동물을 재산으로 보니까요. 같이 찍은 사진들, 오랫동안 키웠다는 기록, 가족의 한 명으로 대우했다는 여러 정황들, 바로 이런 것들이 그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줄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증거 확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사고는 수의사의 잘못을 입증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모든 진료 기록부, 수술 전후 사진, 수의사랑 나눈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까지 정말 꼼꼼하게 챙겨두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겁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해주고는 있지만 아직 그 금액이 수십만 원에서 많아도 수백만 원 수준이에요.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은 차갑죠. 하지만 그 법을 해석하는 건 시대의 온도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중요한 변화의 신호탄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법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